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프로이드의 성격 이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프로이드 많이 접해보셨어요? 자, 프로이드의 주요 개념은 이 본능을 얘기하는데요. 본능에는 신체적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긴장 또는 자극, 신체적 욕구가 충동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충동을 다루기 위해서 선택하는 습관적인 패턴이 우리의 성격을 형성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본능의 분류는 유아가 젖을 빨면서 씻거나 깨무는 두 가지로 본능을 함께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요. 즉, 유아가 젖을 빨면서 씹는 깨무는 행동은 삶의 본능이기도 하지만 죽음의 본능도 얘기할 수 있다. 삶의 본능은 생존과 관련된 음식, 물, 공기, 성 이것을 얘기하고요. 에로스의 심리적 에너지는 리비도인데 삶의 본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본능은요, 죽음과 파괴 역시 선천적 본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이 죽음의 본능인 공격성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는데, 이 프로이드는 이 성격을 지향학적 모델로 세 가지로 인간 정신을 나눕니다.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의식은 뭐냐? 항상 자각하고 있는 지각, 사고, 정서를 경험을 포함하는 것들이에요. 무의식은요, 의식하지 못하는 정신의 일부, 특별한 상황 외에 의식될 수 없는 경험.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간 행동의 대부분이 이것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전의식은 뭐냐?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있는데요. 주의를 기울인다면 손쉽게 의식화될 수 있는 기억이나 경험이 포함됩니다.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으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성격의 3원 구조 이론으로서 원초와 자아, 초자를 얘기하는데, 원초는 순수한 본능적 에너지예요. 충동적 행동을 유발하는 성격의 원초적인 요소죠. 쾌락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데, 이 원초가 본능을 충족시키는 방법은요, 반사행동이나 소망 충족이에요. 그리고 1차 과정 사고로 본능 충족시킵니다. 충족되지 못하는 욕구들은요, 무의식으로 억압시켜버려요. 이 자아는요, 환경에 대한 현실적 적응을 담당하는 이 심리 구조와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현실 원리에 따라 작동하고, 감정 조절이라든가, 만족 지연, 좌절 인내 등의 기능을 하는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 사고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2차 과정 사고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성격의 3원구조 이론에서 초자아는 도덕적 원리를 추구하는데, 원초의 충동을 견제하고 이 자아의 현실적 목표들을 도덕적이면서 이상적인 목표로 유도한다는 거죠. 이 초자의 발달 초기에는요, 부모의 도덕적 권위에 동함으로써 발달하고, 점차 학습된 사회 규범이나 또 가치관의 내면화를 통해서 원초화와 대립하고 자아와도 대립하면서 발달합니다. 초자의 두 가지 측면은 양심과 자아 이상인데, 양심은 처벌이나 비난을 받는 경험에서 가치체계에 내면화된 것, 그리고 자아 이상은 칭찬이나 보상을 받는 경험을 기초로 형성합니다. 자, 불안과 방어 기제에서 원초와 초자, 현실 사이에 자아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이 버거워지면요, 개체의 불안이 발생합니다. 자아가 느끼는 불안은 현실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이 있는데, 현실 불안은 단순한 불안, 세상의 위협에 대한 불안이에요. 신경증적 불안은요, 원초의 충동에 표현됨으로써 받게 될 처벌에 대한 불안입니다. 도덕적 불안은 자아와 초자의 갈등, 죄책감, 수치감 이런 것들이에요. 이 불안이 발생할 때 자아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합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처 노력을 증가하기도 하고, 또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방어 기제에는 이 억압이 있는데, 억압은요, 수용하기 힘든 원초적 욕구나 불쾌한 경험이 의식에 떠오르지 못하도록 무의식에 이렇게 눌러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어 기제 기초가 되는 이 보편적 1차적인 방어 기제가 억압입니다. 투사는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 충동, 태도,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거죠. 반동 형성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리 상태 있죠? 반대 행동이나 태도를 강조함으로써 이 불안이나 공포를 벗어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여학생을 좋아한다. 그러면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표현해야 되는데 못하고 밀고 도망간다든가 이와 같이 반대의 행동을 취하는 것들이 반동 형성입니다. 합리화는 자기가 자기 행동을 의식해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럴듯한 이유나 또 가장 이치에 맞고 지적으로 합당한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유로 정당화하고 변화하는 방어가지예요. 자, 그러면 승화 과정은 뭘까? 방어 기제 중 가장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기제야.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충동을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승화예요. 동일 씨는 상대방이나 타인의 어떤 행동이나 성격, 이 태도 등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일시하는 대상, 즉 어떤 측면을 자기 이미지로 귀속시키는 거예요. 주지하는 정서적인 주제를 이성적인 주제로 전환해서 추상적으로 다룸으로써 이 불안을 회피하는 것. 대치는요, 자신의 감정 욕구를 위험한 사람이나 대상에게 표현하지 않고 안전하게 돌려 대리적으로 충족하는 겁니다. 퇴행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비춰 해결이 어렵고 이로 인해서 욕구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의 성장기보다도 어린 시절 행동으로 되돌아가는 것. 또 뭐가 있어요? 부인이 있죠. 자신이 감각이나 사고, 감정을 심하게 왜곡하거나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이 방어기제입니다. 자, 성격의 형성 과정 심리 성적 단계가 있어요. 구순기는요, 출생 직후부터 대략 18개월까지 리비도가 입에 있습니다. 주로 빠른 행위를 통해서 쾌감이 충족되는데, 구순기 초기에 만족이 결핍되면은 구강 협응적 성격이 생기고, 후기 만족이 결핍되면요, 구강 가학적 성격이 생깁니다. 이 18개월에서 3세까지를 항문기라고 하는데, 리비도가 항문 관략근 조정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수별 훈련을 하는 시기인데, 부모의 통제를 너무 많이 받는다든가 사이의 기대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갈등 경험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요, 이 좌절을 낼 때는 완벽주의적인 청결과 질서에 집착하고 인색한 학문적 보유 성격을 냅니다. 충족이 되면 감정적이고 분노를 잘 느끼고 무질서한 학문 폭발적 성격으로 변해버리고요. 이 3세에서 6세 사이 시기 난근기는요, 리비도가 성기로 옮겨가는데 부모와의 삼각관계 속에서 복잡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로 이 프로이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해요. 이 건강한 성 정체감 형성, 초자아나 자아의 발달, 건강한 이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발달이 이때예요. 그리고 이 잠복기 때는요, 6세부터 사춘기 이전까지인데 성적인 에너지는 잠시 잠복해 있고 지적 활동이라든가 운동, 집 밖에서 사회활동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합니다. 오늘날에는 아동의 신체적, 인지, 사회,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시기죠. 사춘기 이후 청소년 이전 이후에 전 세계에 걸쳐 계속되는 시기입니다. 이 성기기는 리비도가 성기에 집중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요.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이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예요. 이 성기기 이전의 발달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의존적 감정이라든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갈등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거친 사람을 사랑하고 일할 수 있는 심리적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즉, 건강한 성격은 자아와 원추와 초자아 간의 균형을 잘 이루었을 때, 그리고 자아가 성격 구조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때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